이제 고교 학점제가 올해 처음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지금 학교 현장에서도 굉장히 막 어수선한 분위기에다가 수행도 많아지고 막 이래가지고 약간 고교 학점제가 파행이 되는 게 아니냐. 지금 당장 나는 내년에 수능을 잘 볼 자신이 없어. 그래 나는 재수를 해서라도 할 거야. 근데 신기하다. 무슨 생긴 거는 삐삐처럼 생겼는데. 점심은 뭐 드셨나요? 군내 식당 가서 먹었습니다. 요즘에 제 PD가 하도 밥을 같이 안 먹어줘서 인턴분이 들어와서 내일은 제가 사는 날. 소고기 먹었다며. 소고기는 소고기죠. 그래, 육회 비빔밥. 비빔밥이니까. 내가 아까 물어봤거든. 내일은 제가 샤브샤브 쏘기로했습니다. 여기 앞에. 아, 이 앞에? 네. 먹을만해. 일단은 박수를 먼저 좀 치고 시작해야겠습니다. 박수. 편집점? 편집점? 왜? 1화 대비해서 댓글이 한 개 더 달렸어요. 어제보다 나아 너무 그걸 기념해서 아, 박수를 댓글. 쳐봤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고 궁금했었는데 어디 마땅하게 물어볼 데가 없는, 아 이걸 가지고 내가 컨설팅을 뭐 받아? 막 이런 거지. 애매한 거. 근데 이게 노출 클릭률이 낮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튜브가 한 10,000번 띄워주면은 그 중에 몇백 명만 클릭을 한다는 건데 거기에 이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썸네일이거든요. 그 썸네일을 못 만드네. 제가 못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에 한번 제대로 한번 이거 제 PD가 이게 제 할 일을 못 하고 있는데. 이거 명령 굴욕입니다. 이제 또 과학중점고 질문을 하나 받았더니 또 화학중점고에 대한 궁금증이 되게 많네. 네, 과중고 질문이 또 하나 나왔습니다. 먼저 그 질문으로 오늘 3화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호과학 선행을 진행하고 있는 중학생이고요. 과중고 진학을 생각 중이고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표를 보니까 고급 물리, 고급 화학, 심화 수학 같은 과목이 빠져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과목들이 없으니까 생기부에 있어서 학업 역량이 부족해 보이지 않을까 고민됩니다라고 댓글 달았어요. 나도 그 댓글을 봤는데, 질문을 봤는데 어떤 학교인지 학교명을 좀 기재를 해줬으면 좀 더 내가 파악하는 게 좀 수월했을 것 같긴 하거든. 근데 이제 어차피 이거는 진로 선택 과목이거든. 필수로 들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보통 3학년 때 들어. 고급 물리, 고급 화학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과학 중점 학교들 중에서 고급 물리, 고급 화학 같은 그런 심화 교과목을 개설한 학교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그런 과목들이 없다고 해서 학생부의 어떤 경쟁력이나 역량이 떨어져 보인다, 그거는 아니야. 오히려 차라리 2학년 말까지 이제 잘 정리하고 3학년 1학기 때 마무리 잘해서 그렇게 좀 준비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과목이 없다고 해서 그 학교의 어떤 실력이 뒤떨어지거나 아니면은 학교의 어떤 역량이 떨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 사실 이 질문이 관통하고 있는 문제가 그 고교학점제가 올해 도입이 되면서 우리 학교에 개설되지 않은 과목이 타 학교에는 있는데 직접 쉬는 시간을 가서 이동해서 듣는다거나 아니면 이러닝을 통해서 듣지 않으면 뭔가 상대적으로 그 학교에 있는 학생들에 비해서 나의 교과 역량이나 연계가 떨어져 보이지 않을까. 사실은 고교 학점제의 취지와 그리고 현장에서 받아들여지는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의 어떤 우려가 서로 상충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느껴지거든. 딱 학생부를 봤는데 고급 물리를 들었어. 근데 어떤 애들은 고급 물리를 안 들었어. 그렇다고 해서 그게 직접 비교가 될까? 어떤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그 고급 물리를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이 없어서 그 과목을 개설하지 못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게 뭐 이러닝이라든지 아니면 뭐 지역에 있는 공동학교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게 하기는 하는데, 내 생각에는 그냥 기본에 충실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정말 자기가 나 자신 어떤 진로와 관련 연계해가지고 듣고 싶은 과목이 있는데 우리 학교에는 없고 다른 어떤 방식으로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들어야 되겠지. 듣고 싶은데. 근데 그게 아니고 어떤 이게 없어서 나는 학생부에서 불리할 것 같아, 난 그런 마음가짐으로 수강을 하거나 과목을 들어서는 안 될 것 같고, 어차피 그거는 일반고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질 않아.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그 학교 안에서 들을 수 있는 과목으로도 충분히 자신의 어떤 진로 역량을 드러낼 수 있는데, 굳이 그 막 정말 신청 인원도 몇 명 안 되는 그런 어려운 과목들을 들었다가 오히려 더 낭패를 볼 수도 있으니까. 고급 과목이 없다고 너무 우려하지 마셔라. 네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비학군지 일반고 입학 예정인 중학교 3학년이고요. 수의대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학 선행은 수투 확통 개념까지 나간 상태이고요.
올해 12월까지 응용심화 문제집 독파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수능 최저를 맞춰야 된다는 얘기를 주변에서 들어서 수능 최저 준비를 중3부터 하기 위해서 모의고사 수능 기출 문제집도 무리해서 공부를 시작해야 될지 고민이라고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일단은 수능을 언제 보지?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러면은 중3 때 수능 공부를 해서 고3 때 수능 공부를 안 해도 되나? 아니죠. 아니지. 그러면은 중3 때부터 계속 수능 공부만 하나? 그럴 수 없죠. 그럴 수 없지. 왜? 물리적으로 일단 시간도 수시를 준비한다는 건데 그치. 수시를 준비하려면 일단 내신 공부 당연하지.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있잖아. 보통 수시에서 떨어지는 아이들의 대부분이 수능 최저를 못 맞춰서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수능 최저가 그만큼 중요해. 중요한 건 알겠어. 수의대를 지원할 수 있는 기본 실력과 지원 자격이 돼야 수의대를 지원하는 거지. 수능 최저만 맞춘다고 해서 이 친구가 수의대를 지원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 댓글 달아주신 분이 내신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거는 어쨌든 지금 현재 9등급 체제에서는 그게 맞아. 9등급 체제에서는 그게 확실해. 근데 이게 5등급으로 갔을 때 아직 5등급 체제에서 대학들이 어떻게 학생들을 뽑을 것이다라고 하는 세부 전형 요강을 발표하지 않아서 약간 좀 조심스럽기는 하거든. 어쨌든 수의대를 갈 정도면은 그냥 1등급 때는 유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수의대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지원 자격 요건을 갖춰야 돼. 그게 뭐냐? 내신이지. 이게 내신 잘 봐야 돼. 지금 당장의 수능 연습은 이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 차라리 이제 2028 수능에서 들어가는 과목들 혹시 뭔지 알아? 통합과학, 통합사회, 그치. 국어, 영어. 그치. 다른 것들은 다 2학년 때 배우는 과목들이거든. 네. 국어라든지 수학이라든지 영어라든지 뭐 이런 건 2학년 때 이후 배우는 과목들을 가지고 3학년 때 수능을 보는 거잖아. 통합사회, 통합과학은 근데 1학년 때 배운단 말이야. 1학년 때 배우고 나서 2학년 건너뛰고 3학년 때 다시 수능을 치르기 위해서 공부를 하거든. 내 생각에는 그 두 과목 중에 한 과목 정도는 미리 연습을 해두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일단은 수의대를 목표로 한다라고 하면은 내가 좀 알아보니까 총 10개의 수의대가 있는데 이건 2027학년도 기준이야. 전체 선발 인원, 요건 기본 계획이니까 한 490명 정도 되거든. 그중에 교과 선발이 101명, 학생부 종합 선발이 107명.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지역 인재 선발이 134명이야. 되게 많지. 정시 선발은 145명밖에 안 돼. 그러면은 전체 선발 인원 가운데 대다수가 내신이 들어가는 그런 전형들로 뽑거든. 당연히 내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지. 그런 다음에 수능 최저를 준비를 하는데, 어쨌든 미리 수능을 준비한다, 요거는 조금 이르고, 대신에 통합사회, 통합과학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 배우고 3학년 때 시험을 쳐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좀 깊이 있는 공부가 지금 진행이 되면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고2 학생이고요. 어이구야. 네. 정시 파이터입니다. 정시파이. 네. 그런데 28학년도부터는 정시에 내신이 반영된다라는 말을 듣고 나서 내신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 맞나 고민이 되는데, 차라리 자퇴를 하고 나서 검정고시를 통해서 비교 내신을 적용을 시키고 그리고 그 남는 시간 동안 관리용 독서실이랑 기숙재수학원에 다닐까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8학년도 재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자퇴생이 불리한 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검정고시니까는 불리한 면이 더 있지, 사실은. 왜냐면은 검정고시는 볼 게 없잖아. 근데 그 학교를 정규 교육과정을 졸업한 애들은 선생님들의 어떤 평가도 있고 내신 성적도 있고 이수한 과목들도 쫙 나오잖아. 근데 그런 것들이 대학이 보고 평가를 하는 거지. 이게 정확하게 전형이 어떻게 바뀐다라고 구체적으로 발표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자퇴를 해서 정시에 올인한다? 난 그것도 조금 그렇고 우려가 되고, 글쎄 이제 2학년 1학기가 끝나서 어느 정도 내신이 나왔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목표의 대학을 갈 수 없다 생각을 해서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럼 지금부터 수능 공부를 하든가. 내년에 어차피 수능은 이제 1년 반 정도 있어야 보는 거니까 1년 반 조금 안 되나 맞구나. 그럼 지금부터 수능 공부를 하든가. 뭐하러 자퇴를 한 다음에 검정고시를 본 다음에 또 수능 공부를 그때서부터 또 해. 나는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해.
28학년도 수능을 우려하고 있다는 거. 그 재수까지 염두에 둔다고 하잖아. 재수까지 연구한다는 거. 재수까지. 그러니까 본인은 재수까지 염두에 둔다라는 거는 지금 당장 나는 내년에 수능을 잘 볼 자신이 없어. 그래 나는 재수를 해서라도 할 거야. 근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목표가 굉장히 높은 거 아니야? 어차피 수능만 할 거잖아, 이 친구는. 근데 뭐하러 검정고시 준비를 또 하냐고. 자퇴는 비추지만 할 거면 뭐 엄청 불리할 건 없으니까 파이팅 해라.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까요? 정리 잘하는데? 일단 비추긴 비추다. 한 번 더 생각해 보길.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댓글 달리는 게 왕건의 마지막 멘트의 지분이 상당히 크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진짜 그렇게 생각했어요. 웃기고 있네. 그래서 오늘도 됐어. 오늘도 해주셔야 됩니다. 오늘도 해주셔야 되고 오늘은 하나 더 추가해 주실 게 알림 설정. 왜냐면 답글을 달아주신 분들이 그거에 대한 답변을 바로 받아보셔야 되니까 알림 설정 유도까지. 네, 오늘 3화도 잘 보셨습니까? 어쨌든 좀 오늘은 주제가 좀 어려웠던 주제고 그냥 노말하지 않은 그런 주제였던 것 같은데 제 입장에서 최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렸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남겨주신 분들은 반드시 꼭 알림 설정 해주시면은 질문하셨던 내용들에 대한 답변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 꼭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